네, 됐습니다. 오연우. 자, 오연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가 넘기잖아요. 포인트. 넘어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쪽 가야 돼요. 안 돼? 지금 그게 안 나와서 우리 F5 PDF는 없어? F5는 불러.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eju from Samlin Elementary School. Early in September. 자, 넘겨지죠? 자, 강윤아. 강윤아는 이거 직접 넘길 거야? 김준엽이? 아, 이거 홈키가 눌러있네. 네. 아니, 포인터. 직접 쓴다고요? 한번 넘겨봐, 너 마이크. 이쪽으로 놓으세요, 이쪽으로. 포인트, 이쪽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해야 돼요. 네. 자, 이거 프리즈 왜 안 넘어가? 아니, 프리즈 풀려있어요. 왜 안 넘어가? 넘어가는데? 가운데지 앉아. 밑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올린 거, 다시 밑에 거. 맨 앞에 가. 오케이, 됐죠? 목소리 내보세요. Hello, my name is Yuna Kang, and I'm a first grader at Yongang Middle School. 오케이. 자, 김준혁, 초등학생. 자, 김준혁 있어요? 초등학생.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 누가 넘길 거예요? 요거 하고 밑으로 내려가려면 요거 넘기면 돼요. 이쪽,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목소리. Hello. 넘겨보세요. 쭉 더 해봐. My name is Kim Jun-yeon. 오케이. 자, 넘어가죠. 자, 원장님, 여기 지금 앞에 조명은 어떤가요?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자, 강윤아. 아까 했지? 그 다음에 신효린. 자, 신효리 거. 자, 포인트 효린이가 지금 넘는 거야? 네. 물론 이걸 넘겨. 밑에 거. 됐어? 네. 오케이. 자, 김시현.
김시현. 자, 김시현. 두 명 나오세요. 또 누가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써야 돼요. 이쪽으로 아무도 안쪽 잡고 밑으로 내려. 오케이, 넘어가죠? 자, 넘어가죠? 자, 마이크 시작. 넘어가는데. 네? 요것만 다시 해주면 다시?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크롤 되고 지금 PDF야? 저기 여기 위에 좀 태우면 누르면. 저 위에 전체 화면. 전체 화면 누르기 뭘요? 이거요? 지금 전체 화면인데? 아니, 저 위에 저장한 게 옆에 전체. 그러니까 이거 누른 게 아까 그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자, 한 장씩 넘어가는 거 볼까? 오케이. 한 장씩 넘어가는 거 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김예서. 하고 있어. 넘어가는 데만 보고 밑으로 내리면 돼. 네. 이쪽 보고 이쪽 보면서 보고 넘기세요. 자, 목소리 됐어요. 넘어가자. 그냥 김채원이 현재원이지 우리. 김예선 오케이. 박준. 넘겨보세요. 넘기고 밑에. 네. 넘겨보세요. 박지훈하고 장혜훈이 똑같은 거지 지금? 넘겨. 넘기면 돼. 넘어가죠? 됐고요. 그 다음에 자나, 김 빅토리아. 자나, 중국 빅토리아. 얘기하면 하고 그냥 목소리들하고 이걸 넘어가는 안 넘어가는 확인하면 돼요. 이 밑에 거 누를 거예요. 그래서 네, hello. 이제 목소리 좀 이쪽에 넘어가지? 오케이. 김윤진. 지금 몇 시야 시간이? 10시 Hello. 그럼 이거 보세요. 밑에 거요? 밑에 거 넘어가나? 넘어가요? 됐어요? 이재희. 이재희 기다려보세요. 요거로 밑에 거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Korean national heritage? Okay. 소리도 안 들려. 네, 이거. 전서연, 이채원. 전서연, 이채린. 이채린은 했잖아. 전서연, 이채린.
같이 하는 거 맞죠? 자, 넘어가는데 목소리 전서연 이채. 네, 이름이 천서연 이채. 넘어가요? 목소리 이쪽으로 쏘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가 안 돼? 좀 기다려, 10초. 뭐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을 넣어놨다고? 그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죠. 몇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일단 이따가 보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주연. 자, 이주연. 고건. 밑에가. 자리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순서대로 놔야 돼. 그게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어요. 이 자리가 있어요? 자, 지금 아까 대학생이나 이렇게 순서대로 앉았는데 아까 한꺼번에 들어와서 지금 이쪽 자리가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앉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 뒤쪽에 지금 어디까지 순서가 됐어? 원래 안 맞아. 그래, 이쪽에 전부 다 일어나 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 됐어요? 넘어가요? 다음에 박예현, 김서영. 둘이 같이. 한 잔씩 하세요. 두 분이 같은 팀에. 누가 이거 메인. 이쪽으로 해요?
이쪽에서 지금 마이크 전달해 주는 학생 누군가요? 자, 마이크 전달해 주는 학생, 일단 마이크 전달해 주고 요것도 같이 전달해 줘야 돼. 네. 켜져 있는 거지? 네. 그다음에 하나 모자르면 요거 같이 전달해 주고. 자, 사회자 어디 있나요? 사회자 학생. 자리에 정숙하게 좀 앉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먹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시 후 국제교류문화진흥원과 교육연합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및 참관객 여러분께서는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객석 앞쪽부터 차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대회장 안에서는 음료수를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일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 사회를 맡은 청소년 문화단 이정은, 임찬형입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지하신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부터 중등부, 중고등부부터 대학부까지 경연이 연이어 진행되기 때문에 화장실 및 내부 이동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이 대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유산을 외국어로 해설하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 국가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해설 부문 보선 경연 후 해설 부문 19팀과 콘텐츠 부문 26팀의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나눠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전방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리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박상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JROTC 박이승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JROTC 이상익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연합신문 유기성 춘천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연합신문 김명선 사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을 역임하신 이창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
용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직을 역임하신 장재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대제대학교 조경학과 최종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GCS 인터내셔널 오춘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한국에서 문화해설사를 지내신 코리아닷컴 전 대표 수장 삼수탁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총동문회 선종국 의장님 모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과 심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연에 앞서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오늘 아침 이른 시간인데 지금 9시부터 여러분은 저희 줄 서가지고 계시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한국 학생들이 많은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너희 나라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많은 국제 행사를 하면서 너무 한국 분들이 한국 문화를 잘 소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005년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외국어로 우리 문화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2009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벌써 올해 16년째가 됐어요. 근데 오늘 참 어렵게 이렇게 와주셨는데 송구하게도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 걸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토요일날 대관을 잘 안 해줘요. 정부 관련한 그런 강의장에서.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구했다고 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청소활동이 거의 이제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원봉사 시간을 안 넣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뭐 1000명 뭐 이렇게 참가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억하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혹시 국가유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희 콘텐츠 대회가 이제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이제 콘텐츠 대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문화재라는 말이,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재화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유산 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유산 등록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약간의 포용을 할 수 있는 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가유산이라는 단어의 선포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올 초 5월에 국가유산 청으로 문화재청이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이 국가유산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모신 분들은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아시고 참가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해설대회도 사실은 주제가 콘텐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문화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재화, 어떤 건물이라든가 뭐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문화유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국가유산이라는 그 단어에는 자연유산, 또 무형유산, 그러니까 세 가지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그래서 우리 콘텐츠에 여러분이 이런 대회를 하고 또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단체가 전국 학생 국가유산 지키기
저희가 그 운영단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국학생 국가유산 지킴이 한마당을 저희가 그 국가유산청과 같이 치렀는데요. 여러분들 그 국가유산 지킴이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찾아와 주신 많은 내빈들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소개는 못 시켜드리지만 오늘 곽상원 의원님 오셨는데 제가 16회 하는 동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현장을 참석해 준 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은 축하 영상은 보내주셨지만 이렇게 현장까지 와서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땐 국회의원님들은 좀 어른들한테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한테는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우리 곽상원 의원님은 이제 학생대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좋은 말 하면 또 부모님들한테 다 영향을 끼치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대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종교인연대, 스마트교육재단 에듀TV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곽상원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괜히 긴장하시면 실수하고 그래요. 예, 전국에서 모인 학생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심사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16회에 이르는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유정희 원장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학생들께서 오늘 평소에 준비해 오신 많은 기량들을 오늘 마음껏 뽐내고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학생들을 많이 앞에 두고는 처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사람은 유물을 만들고 그것이 집적되어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서대문 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이 서대문 성지는 무려 두 곳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한 곳은 동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곳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천주교가 성지로 또 꼽는 곳입니다. 단순한 유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유물 속에 담겨있는 절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절절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모국어인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어로 하는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힘을 내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재량, 자신의 기능, 역사적 식견과 이야기를 마음껏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JROTC 박진서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우정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니어 ROTC 사관연맹 이사장 박진호입니다.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해설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가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종로구 곽상원 국회의원님, 전 관광공사 이참 사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삶이 되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어 해설을 통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회에 참가하여 문화유산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고 외국어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인류와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문화적 자부심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자리를 한 만큼 간략하게 저희 연맹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연맹은 약칭으로 주니어 ROTC 연맹이라고 합니다. 주니어 ROTC 제도는 미국은 1916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3,400여 개의 53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카데트로 1887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5만 7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은 1948년부터 시작하여 500여 개 고교에서 5만 1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방법령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의 ROTC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7년 4월 국방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연맹이 출범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전국에서 주니어 ROTC를 창단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경기도의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를 비롯하여 27개 고등학교에서 약 650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니어 ROTC의 가치관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국가 간 확립, 글로벌 리더십 영향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양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회 참가 여러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노력들이 심사에 반영될 것이며 준비 과정 속에서 얻은 지식의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가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도성은 인천광역시 교육감께서 보내주신 명상 축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성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및 콘텐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과 교육연합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회를 위해 기량을 쌓아온 학생들과 학생들의 든든한 보통목이 되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숭례문, 구례의 화엄사, 경주의 석굴암은 물론
우리의 즐거운 민속놀이 윷놀이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어리 담긴 소중한 국가유산입니다. K-팝, K-무비, K-요리 등 K-컬처 열풍으로 우리 문화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가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회가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선인들의 정신을 읽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보며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특별한 배움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축하드리며 대회에 참여한 전국의 모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께서 축하 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을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널리 알려지고 세계 각국에서 더욱 이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외국어로 국가유산을 소개하며 쌓은 경험이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참가하신 모든 학생들의 노고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우리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멋진 활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중랑구을 국회의원 박홍근 대신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전 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된 원문이 있지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사장님께 각 깊은 감사를 드리고 16회까지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또 무한한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심사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인공이신 이 참여자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준비되어야겠죠. 뭘 준비할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치와 이 철학이죠. 철학. 이 철학은 어떤 거냐? 인성이죠. 이 한국 사회 문화는 전통 문화는 전부 다 종교적 기반입니다. 제가 종교인연대 상임대표인데 저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 7대 종교가 저희 연대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회 정신 문화를 일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고 거기에 또 우리 7대 종교가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미래사회에 꼭 훌륭한 지도인 세계 K문화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여러분 크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대회인 만큼 여러분 모두 상의 크기나 승패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큰 배움의 시간과 경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장이신 수잔신 수사위원께서 이번 대회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아니, 식사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Good morning. 그렇게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한 오수산입니다. 저는 여러분 똑같이 해설 활동하고 있어요. 단지 영어 짧아서 한국어로 해설해요.
일단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것이 아마 우리 심사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사실적 이해도 평가합니다. 두 번째 평가는 우리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적절한 외국어 표현 능력입니다. 외국어 평가하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의 기준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외국어 그 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그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과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 표현에 대한 평가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 및 방법, 창의성 평가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설 경연은 총 19팀이 출전합니다. 팀별 각 5분 내외로 각자 선택한 국가유산을 영어로 해설합니다. 순서는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멋진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 해설 부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등부 경연이 있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신중초등학교 김백민 학생이 부석사를 주제로 해설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my name is Bakeman Kim and I'm 8 years old. I'm a second grader at Sinjung Elementary School in Seoul. Let me introduce you to Bulguksa, a very special temple in Korea. Shall we explore it together? Bulguksa was built over 1,300 years ago. Isn't that incredible? It was constructed during the ancient kingdom of Sula by a great monk named Eobo. Over the centuries, the temple has preserved many stories and cultural traditions. Bulguksa is a beautiful temple known for its harmony with nature. The way the pine forest blends with the temple's architecture is particularly stunning. Recognizing its outstanding cultural values, Bulguksa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8. Bulguksa is a beautiful temple known for its harmony with nature. The way the pine forest blends with the temple's architecture is particularly stunning. Recognizing its outstanding... This is the entrance to Bulguksa known as Iljumun. Iljumun represents the gate between the human world and the world of Buddha. Much like the gate to heaven, shall we enter the world of Buddha together? Do you see this wall here? It's not made of uniform bricks, but instead stones of different shapes and sizes are carefully fitted together. Whenever I see this, it reminds me that just as people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come together to complement one another, we can create a more beautiful world. Do you see this wall here? This building is called Anyangru. It is a treasure of Korea, valued for its beauty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Buddhism, the heavenly realm is called Gukgung, and Anyangru is believed to be a gateway to that realm. Shall we enter the paradise world together? Now, here is a special lantern called Seobingo, a stone lantern. It was created about 1,300 years ago, and its beauty and cultural importance have led to its designation as a natural treasure of Korea. How do you like it? From a distance, it might seem simple, but up close, it reveals an elegant and intricate beauty.
The stone lantern was used to light up Bulguksa at night long ago. However, it wasn't just a tool for lighting, it also symbolizes Buddha's wisdom and compassion illuminating the world. Just like the fire Prometheus gave in Greek mythology, this lantern represents the wisdom and enlightenment given to us. Shall we pray here for wisdom and enlightenment? Now, let me introduce you to my favorite building at Bulguksa. The name of this building is Murangsujeon, which means the hall that enshrines the Buddha. Murangsujeon is a masterpiece that represents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Built in the 13th century, this wooden structure is one of the oldest buildings in Korea, preserved in harmony with nature over many centuries. The beauty of Murangsujeon is revealed in several aspects. First, Murangsujeon is located halfway up the mountain, and its placement makes the building seem as if it is part of nature. Second, Murangsujeon possesses an elegant beauty within its simple structure. Third, the structure of Murangsujeon is built using traditional wooden construction techniques, where no nails were used. Instead, wood is joined together in a way that allows it to fit seamlessly. The beauty of Murangsujeon comes not only from its architecture, but also from the harmony it holds between nature, humanity, and faith. So, everyone, how was your experience with Bulguksa with me? Bulguksa embodies the beauty of both Korean nature and cultural heritage. If you visit Korea, I highly recommend you come to Bulguksa to see this beautiful temple for yourself. Thank you! 네. 응원의 박수 하셨구나. 신중초등학교 김백민 학생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부석사의 각 건물들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처음이라 무척 떨렸을 텐데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목포 영산초등학교 김주현 학생의 목포 갓바위에 대해 해설이 있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Kim Jun-yeop and I'm a 6th grade student at Mokpo Yongsan Elementary School. The cultural heritage I'd like to introduce today is Mokpo Gatbawi. Mokpo Gatbawi's night view is very beautiful and it's next to the Peace Park, so it's good to go for a walk. The Mokpo Marine W show is annually held near Gatbawi. Mokpo Gatbawi is a proud treasure of the city and is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number 500. Then shall we dive in and explore more? The sea is calm tonight. The tide is full. The moon lies fair. Upon the straits, on the French coast, the light gleams and is gone. The cliffs of England stand glimmering and vast, out in the tranquil bay. This poem is Dover Beach by Matthew Arnold. It is a poem that lets you feel the beauty of the sea. This is Mokpo Gatbawi. This rock is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sea and the mountains in the estuary of the Yongsan River, where salt water and fresh water meet. It is created by taphony, formed as a result of coastal erosion and weathering over a long period of time. Why is this rock called Gatbawi? The name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shape of the rock resembles a person wearing a Korean traditional hat called a kat.
and Pawi means rock in Korean. There is a sad legend about Gatbawi. The story is about a young man who, while selling salt to care for his sick father, left home to find money for medicine. When he returned, he discovered that his father had passed away. Overcome with grief and regret, he wore a hat and bowed his head while staying at the site. Eventually, both he and his father turned into rocks. It's a very sorrowful tale. Next, I'll talk about the taphany at Mokpo Gatbawi. Taphany are depressions or holes on the surface of the rocks caused by physical and chemical weathering. This phenomenon is mainly observed along the coast of the Yeosu Peninsula and surrounding island areas. The taphany at Mokpo Gatbawi has been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because it's a unique example of taphany formed through natural processes without any artificial influences. This taphany is rare and difficult to find in other regions. Mokpo Gatbawi is an important cultural asset because it clearly demonstrates how taphany influenced rock formation. This is why it has been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It was Kim Jun-yup introducing Mokpo Gatbawi. Thank you. 네, 잘 들었습니다. 목포 영산초등학교의 김준엽 학생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갓바위에 얽힌 전설과 타phany에 일어나는 풍화작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참가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촌초등학교 여하민, 대곡초등학교 홍지한 팀이 서울 문묘와 성균관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Hello, I'm Jian from Daegu Elementary School. And I'm Harmon from Wonton Elementary School. And we will tell you about Sungkyunkwan. Oh, Sungkyunkwan. I wish I could go there so bad. Hello, I'm Jian from Daegu Elementary School. Hello, I'm the main chef in Sungkyunkwan. Sungkyunkwan is the most important education place in Joseon Dynasty. This is our new assistant. We'll be guiding you through Sungkyunkwan. Hello, I am so excited to be here and learn about this amazing place. I like your enthusiasm. Sungkyunkwan is a place where the students master 6 arts: etiquette, music, horse riding, archery, mathematics, and calligraphy. Wow, that's a lot to learn. It must be really challenging for them. Indeed, but the skills have to be mastered for the students to become the future leaders. Let's start at our workplace, 진사식당. Okay. Music, horse riding, archery, mathematics, and calligraphy. Wow. This is 진사식당. We make food in here. The students come here to eat breakfast and dinner. We take attendance. If the students take the attendance fully, which means 300 points, they can take the 과거시험. Oh, I didn't know that. I thought we're just feeding their bodies, but we're also helping their academic journeys. Of course, everything in here is helpful for the students to pass and become the future leaders. Let's move on to the next place. Okay, let's go. These two are Dongde and Hode. It's the dormitory rooms for the students studying in Sungkyunkwan. I see someone sleeping in there. Should we wake them up? No, late night study is coming in here. Now pay attention to Myeongyundang. Myeongyundang is a place where the students take tests and study. It's also the main lecture hall of Sungkyunkwan. I think I
saw that place in 1001 Bill. Yes, it's there with Iwan. Let's rest under the bingo tree. Okay, sounds good. Wow, these trees are very big. Do you know how old they are? They're about 500 years old because they were planted at the start of Joseon Dynasty. Look at those students over there. Do you think they're the top students? Listen, please. We're not gossiping about the students. We're talking about the trees. Oh, sorry. But these trees are very big and they look very old. Also, I heard there's a present from the kid. Can you show me where they are? Let's go to Tangpyeongbi. Okay, let's go. This is Tangpyeongbi. But who made Tangpyeongbi? Tangpyeongbi was made by King Yeongjo, the 21st king of Joseon, and also inscribed by King Yeongjo's own handwriting. Oh, but what does it mean? Tangpyeong means to not divide into fraction, and it also has a meaning to study hard and become the future leaders. Oh, so it's like a reminder to the students? Exactly. That concludes our guide of Seobingo. Remember the passion that began here.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me all of these stuff. I am so inspired by you. Thanks, but let's go back to Jinsasikdang. The food won't prepare itself. Yeah, that's true. And I will work as hard as you can possibly ask for. Bye! It's just a dream? Oh,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dream. Thank you for listening to our presentation. 네, 해설 잘 들었습니다. 여하민 홍지한 팀의 해설 잘 들었고요. 연극 형식으로 성균관의 역할과 건물들을 잘 해설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네 번째 참가자 상릉초등학교 오현우 학생의 남서당 놀이 해설 듣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eju from Samling Elementary School. Early in September, my family went to Ansong to watch a traditional show called Namsadang Nori. I was fascinated by the vibrant energy of the performers and the message they conveyed. So today, I'm excited to introduce Namsadang Nori to you in more detail. Namsadang Nori has been an essential part of Korea's cultural heritage for centuries and was designated as Kore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1964. Namsadang Nori was performed by traveling male trios known as Namsadangpe. These performers did not settle in one place but traveled from village to village, bringing joy and laughter to the common people. What makes these performances unique was that they were composed solely of male members, and the performances were not just about entertainment, but also carried deeper social and political messages, often creating the social issues of the time. Namsadang Nori is not just a single type of performance, but rather a collection of 6 distinct performances. These performances include Pungmur, which is a dynamic percussion performance with traditional instruments, and Pona, where the performers skillfully spin large round plates on the ends of sticks, and Taipan, where the performers show their acrobatic skills. In autumn, the autumn tani walks on a tightrope suspended in the air. Topfegi is the mass dance which carries a social message, and finally, Termi is a puppet play with humorous and satirical themes. Today, I brought up Pona to show you a short demonstration. What makes Namsadang Nori particularly special is its deep connection to the everyday lives of ordinary people. The performances often reflect the hopes, struggles, and joys of the powerless common folk,
come together, celebrate, and find solace in shared experiences. Moreover, Namsadang Nori played an essential role in preserving and passing down Korean tradition and folklore. Namsadang Nori also holds significant meaning as modern cultural content being actively reinterpreted and incorporat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movies, performances, literature, and advertisement. For example, the movie The King and the Clown incorporates various elements of Namsadang Nori, and these elements contribute to the film's commercial success and artistic value. In recognition of its cultural importance, Namsadang Nori was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9. In summary, Namsadang Nori is more than just a series of performances. It's a vibrant celebration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It represents the resilience and creativity of the Korean people, and its legacy continues to thrive today, and it is sure to be preserved and carried on into the futur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I hope this presentation has sparked your interest in Korea's rich cultural heritage. 삼릉초등학교 우연호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남서당 놀이에 대해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팀입니다. 군산 진포 초등학교 황하인 학생, 왕실 인장 어부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Hello, I'm Ain Hwang. I'm in a third grade at Busan Jimpo Elementary School. This summer, I went to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saw the unique seal Eobo, which was enormous. Surprisingly, the dimensions of Eobo was over 10 centimeters in all directions. What kind of people could have had such a magnificent seal on Earth? That's right. It's the royal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Just by looking at its size, we could guess that the king's authority must have been very powerful and tremendous. Not only it was magnificent in size and features, Eobo has huge meaning as well. It is sculpted with respectful titles such as Taebongho, Sihu, Chunho, and Byoho. Bestowed upon royal family members when they were installed in positions of authority and being praised during their lives or posthumously. Secondly, Eobo was enshrined in the royal ancestral shrine Jeongmyo after the deaths of their owners. This symbolizes the permanence and authority of the Joseon dynasty. By the way, have you ever heard of Eobo being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The more we know about Eobo, the more surprising facts we reveal, like peeling an onion. The reason why Eobo became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s because it represents an entire royal family members, from the first king of Joseon, Taejo Iseonggae, to the final emperor Seonjong and Empress Seonjong of the Korean Empire. Of course, other countries like China and Vietnam also had their own royal seals, but only limited to one or two famous individuals. This is what differentiates our Eobo from other royal seals by representing a full royal family collection.
Lastly,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overwhelming appearance of a bowl. It has a flat bottom, a thick sturdy base, a turtle-shaped handle, and a decorated tassel. Each features are mesmerizing, but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its handwriting. The font. It's called the 9-turn font. 9 twists and turns were used to represent the royal house and the state. In addition, the thickness of stroke is really constant, and the margins between strokes are really consistently constant too. Not too much, not too simple, but perfect handwriting. I have a big desire to incorporate the design of Eobo's bottom face into our daily lives. We can apply this design to our mother's favorite Starbucks tumbler, handkerchiefs, scarves, and bookmarks. Why don't we put it as a background for a beauty as a stage? It is meaningful to discover and preserve our cultural heritage as much as we can, but I think it's more important to spread it to our daily lives. As a little painter, I will try my best to draw and color our cultural heritage to harmonize with our daily lives. Thank you. 군산 진포초등학교 황하인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 왕실의 어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부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중등부 경연이 있겠습니다. 용강중학교 강윤아 학생이 정의품송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Yuna Kang, and I'm a first grader attending Yonggang Middle School. And today, I'm here to introduce you to one of nature's greatest gifts to our country. When you think of Korea's national heritage, what comes to mind? Sungkyunkwan Gate, Gyeongbokgung Palace? Many Koreans mention these places when introducing our national heritage to foreigners. After all, our architecture is certainly a sight to see. So you might be surprised when I say, I'm here to introduce you to an old tree. Now you're probably thinking, what's so special about a tree? Well, let me tell you. Located at the foot of Mount Songnisan in Chungcheongbokdo, the Jeongipumsong may seem like another old tree to you, but it's rooted deep in our history, being one of the oldest trees in Korea and the most highly respected one. The journey of this tree dates back to 1464, the 10th year of King Sejo's rule in the Joseon dynasty. It is said that King Sejo was riding a palanquin to Bulguksa temple when he passed under this pine tree. As he passed through, his palanquin almost got stuck, but when the king called out, the pine tree lifted its branch and cleared a way for the king. Seeing this, Sejo honored the tree for its loyalty by giving it the royal title of Jeongipum, considered a ministerial rank today. He claimed that through its actions, the tree had shown true loyalty to the king, and thus the country. Whether the story was true or not, it spread far and wide. And the Jeongipumsong soon became a symbol of loyalty, an important value at the time. Soon became a symbol of loyalty, an important value at the time. That's all we know about the story of this tree, but at 600 years old, history is embedded in each of its annual ring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attempted to discredit the Korean people by tarnishing the image of the pine trees, our symbol of the nation. They spread rumors that pine trees flourish in the soil of the countries where the spirit of its people is weak.
However, even at this time, reports publish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still refer to Jeongipumsong as exceptional, proving that even Japan couldn't deny the greatness of this tree. After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eongipumsong was recognized for its cultural value and declared a natural monument of Korea. Today, the once majestic tree struggles, now having to be supported by iron pipes. Throughout its 600 years of life, it has endured natural disasters and various diseases. But luckily, the pine tree's offsprings are already thriving. My family's hometown is near Songmisan, so I grew up hearing stories about this tree from a young age. I think this tree, which has withstood the test of time, reflects the vigor and grit of this nation and its people, who have faced hardships but always came out victorious. Furthermore, this tree also shows our loyalty to our country, our respect for nature, and undeniable dignity. I hope my presentation has inspired you to learn more about this humble tree in the countryside.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용강중학교 강윤아 학생 해설 잘 들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거쳐 오늘까지 살아온 정기품송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신국제중학교의 김시은, 이채윤 팀이 매듭장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 are Seon Kim and Taeyeon Lee, 9th grade students at Cheongsim International Academy. And the national heritage we'll introduce is the Maedeupjang. Do you know the song Heya by the K-pop idol IVE? In Heya's music video and stages, there are a lot of pretty accessories that decorate their hairstyles and sets, and these are the Maedeupjang. So we also decorated our hair and earrings with Maedeupjang like IVE, and today we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Maedeupjang and Maedeupjang. First of all, we get to know about what Maedeupjang is. Maedeupjang is a traditional Korean craft of decorative knotting, and Maedeupjang is a word for the master in the field of Maedeupjang. The technique of creating a Maedeupjang by weaving, knotting one or more strings is also called Maedeupjang too. The art of decorative knotting, Maedeupjang, was designated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umber 22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68. Maedeupjang was first created for practical purposes, such as wrapping or connecting things, but gradually developed from a daily necessity to a decorative function. Maedeupjang mainly expresses meaning and people's courtesy and status through colors. From now on, let's dig into Maedeupjang's specialties, history, and various uses. The origin of Maedeupjang was in relics such as pottery and fishing nets of Korea from the Neolithic age. The excavated tools for twisting thread, including bone needles, show that Maedeupjang was close to human life since the Neolithic age. Maedeupjang was passed down from a long time and was usually used as luxury item for noble women during the Goryeo dynasty. But as time went by to the Joseon dynasty, their uses diversified in everyday life, including palanquins, kites, and clothing. So from now on, let us introduce the Maedeup's uses in the Joseon dynasty when Maedeupjang flourished in various aspects of life. The first example is Norige. Norige is an accessory hung to the collar or top of the hanbok skirt. It is a representative accessory of women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pattern and shape of the Norige contains a symbol of their hopes and wishes. Secondly, Maedeupjang was used in traditional Korean pouches. In the Joseon dynasty, people carried individual pouches that were both practical and beautiful. Depending on the shape and material, there were many different types, including medicine pouches, spoon cases, and glasses cases. Not only for decorating people's clothes, but Maedeupjang also was for identifying people's clas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men attached belts that contained Maedeupjang to distinguish their classes. For example,
The high-ranking officials wore red, pink, and purple, while junior officials wore gray. In addition to these various uses, Maedeupjang was also helpful for decorating people's fans, instruments, and interiors. To sum up, Maedeupjang was a valuable tool to distinguish people's individualities and classes. Maedeupjang is a significant craft technique for various decorations. It is not just a matter of tying, but the expression of internal beauty hidden in the Maedeupjang. If the strength of pulling the thread is slightly different, or if the mind is full of distractions, Maedeupjang cannot maintain its original form. Therefore, as one of the Korean Maedeupjang Gongsanseong said, Maedeupjang is not just simply intertwined with skill, but a refined mind. The long-standing Maedeupjang technique was a traditional craft that requires highly professional handwork. We believe that i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global community by helping new creations and adding delicacy to the culture and technique. We also wish new designs using Maedeupjang become more popular and common internationally. We hope this explanation could become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s and traditions, including Maedeupjang. Thank you for listening, and please pay constant attention to Korea and Maedeupjang. Bye! 네, 청심국제중학교 김시은, 이채은 팀이었습니다. 국가무형유산인 maedeupjang의 유래와 활용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직여자중학교 김예서, 현시원 팀의 해설이 있겠습니다. 주제는 삭빙고입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Kim Ye-seo, and this is Hyun Ji-won. We are really honored to be here.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Seobingo of Korean culture. Then, let's start. Mom, it's scorching out outside. Oh, girl, do we need some ice? Yes, please. Here you are. Phew, there's nothing more refreshing on this hot day than a chilly cube of ice. How did the people in the past survive without ice during summer? Oh, darling, of course there was ice. Holy moly, really? But there wasn't a refrigerator. There actually was one, a traditional natural refrigerator called the Seobingo. Seobingo? I think I heard of it. You can remember if you listen to my words. Okay, tell me about Seobingo. Okay, then let's first find out what Seobingo exactly is. Seobingo is cave-like ice house made of stones. It is the ancient chamber where ice is stored in a shady and chilly interior so that it hardly melts. Wow, I wonder how it works. How could I smell? The ice storage process of Seobingo follows two stages, cooling and low temperature maintenance. The first step is to cool the inside before putting the ice. When you look at Seobingo from the outside, you can see two words extended upwards like wings. Then the next, wing works. In winter, the cold wind blows against them and swirls into the room, helping to rule the inside temperature. That's interesting. Then what is the second process? The second process is to put the ice at the end of February and keep it cool for 7 to 8 months. But the thing is that ice is stored in late winter should not melt away before summer. Technically, it is impossible to store the ice completely and consistently frozen, but we still can slow down the speed of melting. What can we do? I know the answer. The secret lies in the scientific design of Seobingo ceiling. It consists of 4 to 5 arched stone pieces with chimneys called air pockets positioned between every other piece. Once the ice is stored, as the seasons change, the air inside gradually warms. This warm air rises to the top of the chamber and becomes trapped in the air pocket, preventing it from going down again. Eventually, the warm air naturally flows through the air pocket and is released outside. This is how Seobingo maintains its cool conditions. Oh, Sparky, you're so intelligent. Thanks, Mom. With the help of your explanation, I figured out that Seobingo is very eco-friendly structure. You're right. Seobingo is ingeniously designed to keep the internal temperature low by taking full advantage of natural temperature differences. One distinctive feature of Seobingo is that half is above the ground and the other
water habits below. This design has stabilized internal temperature despite external weather changes. In addition, Seobingo is built on a slope. It allows melted ice to drain out of the chamber, keeping the interior dry. Furthermore, the Seobingo is mainly made of natural materials such as mud and stone. These are resistant to transferring heat and prevent the warm air outside from the interior. I'm so proud of you. Now you become a world youngest Friday Seobingo expert, and I hope you do realize that Seobingo is much more than just an ice sauce. It embodies the wisdom and ingenuity of our ancestors. Okay, every time I eat ice, I'll be reminded of Seobingo and its mode of preserving the ice in harmony with nature. Thank you for teaching me about Seobingo.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my little angel. Thank you for listening.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직여자중학교 김예서 현지원 팀이었습니다. 세obingo의 원리를 대화 형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직여자중학교 박주은 장예원 팀의 윷놀이 해설이 있겠습니다. My name is Ellie. We are Jeju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nd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our traditional games such as Yut-nori. Then let's start. Grandma, nowadays people spend most of their free time using smartphones. In the past, what did they spend time with? These days, kids say that they can't survive a single day without cell phones. Back in my day, we used to have a lot of fun living with nature. Living with nature? What does that mean? Long ago, in a time when I wasn't even born, our ancestors thrived in an agricultural society where they skillfully adapted to ever-changing nature. They found joy in participating in traditional games such as Yut-nori. Back then, Yut-nori was not only a visual entertainment, but also a way for a bountiful harvest. The four sides of the Yut, the sticks that work like a dice in the game, represent the sky, earth, people, and nature. It contains the wisdom of our ancestors wh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Wow! This compass size of the bird feels somewhat profound to me. It seems like having the whole world in it. Haha, it's incredible, isn't it? I used to play this game all out with my siblings. Then Annie, do you know anything about how to play Yut-nori? In general, two teams compete with each other. Both teams have 4 small tokens called mar and make them move on a scarecrow's board. The game begins by drawing 4 sticks called Yut. Am I right? Exactly. You know quite a lot more than I expect. Can you explain further? Sure. 4 Yuts decide how far the mars can move forward. When Yuts are drawn, some are over to the flat side and the others are up to the long side, determining the combination of Yuts. 5 combinations are made in total. When one stick is over and 3 are up, it refers to pull, and mar is moved 1 block forward. When 2 are over, it is K, which is worth 2 blocks. Curve, with 3 sticks over, is worth 3 blocks. Yut is when all sticks are flipped, and bow is when all are up to the front side. They put the mar 4 and 5 blocks ahead, respectively. What is special about Yut and bow is we can get another chance to throw the Yuts again. That's right, thanks to your brilliant explanation. We went over almost every rule of Yut-nori. In the old days, our ancestors also gathered the New Year's Day just like this, and they enjoyed the Yut-nori, feeling more connected to one another. That's interesting. It seems Yut-nori means much more than entertainment in those days. Exactly. We are all working together to win the game, and we must support each other every step of the way. It helps us understand each other and learn how to live together. Most of all, when we all play Yut-nori, we can develop a mindset that cherishes each other's existence just like our ancestors did. Wow! I didn't realize that Yut-nori has such a significant meaning. Once I learned about Yut-nori in Korean history class.
by the Goryeo dynasty, Yut-nori has started to be established in our society as a holiday tradition enjoyed by both commoners and nobility. Yes, due to its inclusiveness, Yut-nori became the deep-seated culture of Korea, transcending social barriers of all kinds. Yut-nori became an essential part of the Korea holidays and has continued up to these days with various modified rules emerging over time. I'm really proud of our ancestors for creating an entertainment culture that embraces people of all ages, genders, religions, and social classes. I also have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at. Grandma, I really want to play Yut-nori together with our family today. Let's cooperate and have fun. I'm sure it will bring us all even closer together. That's a great idea. I'm also sure we will make a wonderful memory on this Yut-nori board by moving together on the board and sharing laughter. We may find the path which to take in our lives. Thank you for listening. 사직 여자중학교 박지훈 장의원 팀이었습니다. 윷놀이에 담긴 의미 그리고 윷놀이의 역사에 대해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등부 마지막 참가자 용인 한빛중학교 신효린 학생의 해설 듣겠습니다. 주제는 식문화입니다.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다들 많이 배고프시죠? Did everyone have a meal before coming here today? I was so nervous that I couldn't even eat. Recently, I watched an interesting video on YouTube about how everything starts and ends with food for Koreans. The concept of eating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the hearts of Korean people. Just like how I greeted you a moment ago, asking if you had a meal, or how it's often to ask, let's go grab a meal together sometime. Eating is deeply engraved in daily conversation. When we're upset, we say, 밥맛 없어. When life is good, we say, 살만 난다. And when in the hot summer, when we're exhausted by the heat, we say, 더워, 더위 먹었나 봐. And if I win the first place in this competition today, I might tell my mom, 엄마, 나 1등 먹었어. Koreans who love to eat, this has been world-renowned through Mokbang, which continues to be incredibly popular day by day. So, why is this? Korea has 4 distinct seasons. Because of this, there is a wide variety of seasonal foods, and traditionally, preparing and storing foods for preservation has been of great importance. In spring, we make sauces like soy sauce and gochujang, and in summer, we make 새우젓 or 조개젓, the fermented seafoods, and when autumn comes with its sunny weather, we make kimchi, preparing for the upcoming winter. The use of different sauces and fermented seafood and seasoning is fundamental to Korean cuisine. Looking back at history, although Koreans didn't lack food to eat, but due to transportation problems and other reasons, it was difficult for everyone to enjoy fresh ingredients for everyone. So therefore they naturally developed ways to extend the shelf life of the ingredients by fermenting sauces or drying ingredients.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Pollock is one example of a fish commonly caught in Korea. When it's fresh, it's called singtae. When it's frozen in the cold winter, it becomes tongtae. And when it's repeatedly dried and thawed, it's called hwangtae. And if its ingrained organs are all removed, it becomes pugo. Nogari refers to young dry pollock, while kodari is slightly less dried. And its roe is also used to make myeongranjeon. There is just nothing wasted with pollock, making a perfect example of a food that has resourcefulness and flexibility in one time. I believe this flexibility is one of the greatest characteristics of Korean food. Another dish famous among foreigners is budae-jjigae, the army stew.
As you know, this dish was originated after the Korean War when food was scarce and Koreans used ingredients like spam from American military ration. And nowadays, it's made with additional ingredients, different types of ham, rice cakes, kimchi, and instant noodles, making it even more delicious. Even foreigners who once disliked spam fall in love with this dish, making it a perfect example of a dish that has great harmony with each other, that was created by blending all different ingredients together in Korean cuisine. Another key feature in Korean food is the natural harmony. Rice and grains were very usual for all the people, but while fresh seasonal vegetables were harvested and prepared in all different ways, like soup, stews, and steamed dishes. The use of fermented foods like kimchi and sauces the use of various sauces can be shown about the items that has been inside the foods, and also I believe this natural harmony is also in our food in the daily life. This flexibility and harmony I told you today, I believe these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that make Korean food more than just food. Even in scarcity, Koreans would rather have foods like a single bean together, showing support and showing that we support each other and warmth and care through food. I believe this is the essence of pakshim, the strength that Koreans draw from food nowadays. I hope lots of you here will love Korean foods more than other Western foods, because there are many foods nowadays in this culture. I believe these Korean foods are the most best foods in the world.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용인 한빛중학교 신효린 학생이었습니다. 한식의 유연성과 포용력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부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부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등부 첫 번째 발표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의 김빅토리아 자나 학생입니다. 경복궁과 숭례문에 대해 듣겠습니다. Hello. We are Jana and Kim Victoria from Yonghwa International Tourism High School. And now we will introduce to you two of the Korean heritage. The first is Gyeongbokgung Palace. It is the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biggest among 5 palaces. And this is Gwanghwamun. It is the main gate of Gyeongbokgung Palace. The middle door of it was the one the king used, while the doors on left and right were for the ministers. And Maison Hall is Kunjeongjeon. Officials assembled in this hall to wish the kings a happy new year. And this place was also used by kings to conduct state affairs, hold national ceremonies, and receive foreign envoys. Its name Kunjeong literally indicated Jeojeon, which was originated in the belief that the more rulers are Jeojeon, the better the rule over the state. And next is Gyeonghaeru. Gyeonghaeru was erected in the northern side of the pond in Kunjeongjeon and was also used to hold royal banquets and receive foreign officials. As the largest elevated pavilion in Korea, the simple and inspiringly designed pavilion is considered as a valuable cultural asset, representing the work sty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Besides this, the palace has several dozen other locations, each with its own stories.
Back to general history, the Gyeongbokgung Palace was first built in 1395, but it was burned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nd rebuilt about 470 years later. In conclusion, in recent years, the place has been used for filming dramas and is a venue for idol performances. And now I'll tell you about Sunnamu Gate. Sunnamu Gate is the Korean's national treasure number one. Sunnamu Gate is one of the four main gates of the fortress built to protect the capital of Joseon. Sunnamu Gate is the largest castle gate zone. Structure with an arch entrance in the middle. Today, the Sunnamu Gate is the Sunnamu Gate was regarded as the oldest among the wooden building set up in the fortified city of Seoul. And the interesting fact about Sunnamu Gate is in the moment when above on top of the gate tower rang to signal the time. It means that Sunnamu Gate was a place of ceremonies and events for making national rainmaking or rain coming ceremonies and events by the king of the kingdom when the kingdom suffered from heavy flooding or drought. To conclude, Korea's heritage is a rich blend of ancient traditions and modern influence. Influence for vibrant art and philosophy to its its global impact today. By honoring the past and embracing the present, the Korea's culture continues to inspire and connect generations. Thank you. Thank you for listening to us. 네,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첫 번째 팀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영화 국제관광고등학교의 김빅토리아 학생과 장하 학생이 경복궁과 숭례문에 대해 해설해 주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백맹학교 김윤진 학생의 직지 신체 요절입니다. 첫 번째 팀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everyone. My name is Yoonjin Kim, and I'm excited to share my passion and love of Jikji Shimchae-yeojol. Today, we stand at the crossroads of history and innovation, where the printed word has transformed the course of human civilization. We often hear of Johannes Gutenberg, whose celebrated Bible, printed in 1455, is widely regarded as the first book created using the movable metal type technology. But what if I told you that the origin of this groundbreaking innovation lay not in Europe, but in Korea, nearly 8 decades earlier? Ladies and gentlemen, join me today as we delve into the rich culture and history of Jikji, the forgotten pioneer of the printed word, and honor Korea's remarkable role in shaping the global history of printing. What exactly is Jikji and how is it made? Let me take you back to the year 1377 in the serene surroundings of the Handeok Temple in Cheongju. Jikji is a Buddhist text. Its title translates to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Its purpose was to guide monks on their path to enlightenment. To produce this text, Baek-un and his fellow monks employed a meticulous process that involved carving individual characters onto small metal blocks. These metal blocks were then secured and arranged on a printing plate, where they were inked and pressed onto paper. Through this revolutionary process, Baek-un produced 2 volumes with 307 chapters and 165 subsections. But I'm sure you all are wondering, why is Jikji so significant to the whole world and not just Korea? Well, Jikji embodies the spirit of the pursuit of knowledge. At a time during the Goryeo dynasty, when books were so rare and precious, Jikji broke the limits of traditional woodblock carving. Traditional woodblock printing had many limitations because the woodblocks would decay so easily. Not only that, a new set of woodcuts had to be made for each book, making it very difficult to produce many different books. With Jikji's movable metal type technology, books were able to be produced at a much faster rate, with much intricate and more accurate letters. However, in the 19th century, Korea was caught inside the global war of colonialism. During this chaotic period, Jikji disappeared from his homeland. In 1886, French diplomat Colin de Plancy acquired the book in Seoul and took it back to France. Eventually, Jikji found its way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t wasn't until the 1970s when Korean researcher Park Byung-sun found Jikji that its true significance was rediscovered. Realizing the immens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Jikji, Park Byung-sun dedicated her life to reclaiming this national treasure. Her efforts were certainly not in vain. In 2001, UNESCO recognized Jikji by including it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is was a major accomplishment in declaring Jikji's immense historical value. Ladies and gentlemen, until this day, our perspective of history is influenced by the West. This is why Gutenberg's Bible is so celebrated, while Baek-un's Jikji is often forgotten. Today, as the world is gradually rediscovering Korea's rich culture, it's the ideal time to spread Jikji and preserve this national treasure. Thank you. 백맨학교 김윤준 학생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금속 활자 인쇄술의 의미와 직지 신체 요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등부 세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청신국제고등학교 이재희 학생이 상원사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Korean national heritage? Well, many people might think, it could be a huge mural or a really big statue or a pagoda. They think of these grand sites, but it doesn't always have to be that. Sometimes national heritage can be something imaginary, something more magical, and we'll look into the hidden stories behind that in today's presentation. My name is Jay Lee, and the national heritage I chose was Saunsa and Korean folktales behind national heritage. All right, we'll begin. So, Korean heritage is deep. Many intricate patterns and beautiful colors that we often see in Korean heritage. But do we really, truly understand the meaning behind those colors and patterns? Maybe not as much as we think. If we look deeper into these stories, then we can find out the stories that our ancestors were trying to tell us, even long after they've passed. These beautiful messages of Korean heritage and culture can be found in these pieces of heritage. So, what exactly is folklore? Folklore is a story that's been orally passed down over hundreds or sometimes thousands of years. Now, why is folklore important? Because Korean society is so fast-paced, many of us forget to take a moment to rest and maybe think about the deeper meaning behind things. But let's go back in history a little bit. Although folklore to some people may sound a bit childish, it's actually very important. During when the Japanese was over having rule of Korea, one of the first things our ancestors tried to do was keep the folktales alive. Now, that's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tried to do. It must be important, right? So let's look why. On the left, we can see Maedeupjang, which is a children's magazine, the first advertisement for traditional fairy tales. Isn't it beautiful? And on the right, we can see Joseon 동화대집, which is Korea's first collection of traditional fairy tales. Now, many of these books exist, and they all have different meanings, but we can find a common theme. They're trying to tell us something. Let's look at some examples and find out what exactly is the meaning behind them. And not just in Korean folktales, but we're going to look at Korean folktales within pieces of national heritage. So we can maybe find an explanation. Why did they make it like this? Why did they design it like this? Let's find out. Now, these are some examples that you guys might have heard of before. Well, the first one is Asadara Sanyo, which is hidden inside Sokata Pagoda. Then we have the legend of Ulsan Rock, which is inside Ulsan Rock. The tale of Emilojong, hidden inside the bell of King Seongdo. Sodongyo, hidden inside Maedeupjang Temple. And last but not least, we have the story of Princess Gyeongbokgung and Ondar the Fool, which is hidden inside Ondar Fortress. But my personal favorite is located in Gangwon-do Wonju시, actually my hometown, and it's called the Bell of Saunsa Temple. It's material number 18 located in Gangwon-do, and let's find out more about it. So, let's dive deep. Saunsa Temple is located on the southern slope of Namsadang Peak on Mountain Chiak. Now, Mountain Chiak is located across Haengsong and Haengsong and Wonjushi, and we can find out that it was actually designated a national mountain by Korea in 1984. It stands at 1,282 feet tall, and if we want to get to Saunsa from here, well, we just need to pass some place called Seonghwang Forest, which is also designated a national momentum. Now, the Gyeongjeon Hall, when we reached Saunsa, was originally rebuilt by Mokpo at the end of Korea period. It was not rebuilt one time, but actually more. It was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again, unfortunately, and reconstructed in 1968, later moved to its Korean location in 1988. On the right is a photo of a story you guys might be familiar with called Bulguksa, and the cover is actually drawing that my friends and I drew in our club where we spread Korean folktales.
So, moving on to the story. One day, a man was walking through the mountain. He was going to take his state test to become a higher rank, and on the way,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He saw two baby pheasants being attacked by this huge snake, so he decided to go into action. The man decided to kill the snake, saving the pheasant babies, and he thought not much after that. But it was getting dark and it started to rain, and the man needed to find a place to stay for the night. The man runs into an empty house, but to find out, it was a trap. The snake wrapped around him in that photo is the wife of the snake that he had killed earlier, plotting revenge. But she offers him a deal. If the bell on top of Saeonsa Temple, right over there, if it rings 3 times before sunrise, then I'll spare your life, she says. But that was impossible because there was no one at that temple. So the man waits, wrapped by the snake, until sunrise, thinking, the bell rang, not once, not twice, but 3 times, sparing his life just in the nick of time. Now, he goes to find out who rang the bell. There was no one at that temple, but he finds out that the 2 parent pheasants that he had, the children he had saved earlier, the parents flew into the bell, saving his life just in the nick of time, showing us that his small act of kindness has saved his life in the end. Now this is actually me, and by the color of my face, you guys might be able to tell that I actually went to the top of the mountain, and I could definitely understand why the man needed a place to stay. I thought, I would die quicker of, going up that mountain instead of, meeting the snake. But it was very beautiful, and what I want to tell you guys is, now that I've reached the end of the mountain, and we've actually kind of reached the end of our presentation, is that Korean heritage is deep. But the folktales that we can find inside can show us an even deeper meaning. By that I mean, even though our ancestors are long gone, through these stories, we can find out the morals that Koreans used to learn and want to share and want to keep with us through those long, long generations, the beliefs and values that Koreans have. And today's message I want to give to you is, a small act of kindness can go a long way helping others along on the path that we take in our lives. And through these, I think we can really change and become better people. S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this is the end of the presentation. Thank you.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재희 학생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상원사와 상원사 종에 얽힌 민감을 소개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비추얼 외국어 고등학교 이주현 학생이 백제 가요성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약간 분위기가 좀 긴장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저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Our people and this Korean have built beautiful and brilliant civilizations for over 2,000 years. However, some of them are disappearing due to lack of our attention. When you hear me speak, you might think of several civilizations, but it might be surprising that the one I'm going to say is Baekje. In fact, Baekje is relatively unknown and underappreciated by the general public compared to Goryeo and Silla. However, Baekje is a crucial nation for understanding not just Korean history, but also the situation of ancient East Asia. Hello, my name is Lee Ju-hyun.
In this time, I would like to introduce about the castle of Baekje, Karimseong. Karimseong is a representative castle of Baekje with divers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This is the table contents of today's commentary, and let's move right into the first step, structure of Karimseong. Like the majority of ancient castles, Gyeongbokgung was constructed on the top of the mountain. In the fortress, there is remnants of south, west, and north gates, a military storeroom, 3 wells, and a bastion remain. Also, there is a shrine dedicated to the General Yugong-pil who visited this area to meet the Taejo of Korea and gave poor people a favor. Also, there is a Chungwonsa temple built in 1985 to memorialize the unnamed Baekje soldiers who were maltrained while fighting against the Tang and Silla allied forces. Next, I want to tell you about Karimseong in Korean history. First, Karimseong was built in 901 by Baekga by order of King Dongseong to protect the Unjin-seong. But the November of the same year, the Baekga, who had fallen from the power, became disgruntled when it came to Karimseong, so he started his labor and finally he killed King Dongseong. Fortunately, the following King Muryong suppressed this labor and Karimseong reclaimed a peace for a while. But Karimseong underwent hard times after the fall of Baekje in 663. The people of Baekje was opposed to the domination of Silla and Tang, so they staged a revival movement, and Karimseong was the center of it. Resisting it about 30 years, however, the Baekje couldn't recover its past glories. With a long time of silence, Karimseong reappeared with the record that Goryeo General Yugong-pil. In the record, Yugong-pil passed away this castle and gave poor people a provision. And now, Karimseong, with its long and great history, hosts various cultural events to people. Next, circumstance of Baekje. To borrow from a Nihonshoki, the Baekje Empire had fallen. Explain detailed information, Karimseong, the King Gero was killed by the invasion of King Jiangsu, and his brother King Munju moved to the capital, Jungjin. The death of kings and relocation of capital and other chaotic problems. These lead to military and political chaotic situation. Karimseong was built in this confusing situation, so this place witnessed the fall and revival of Baekje. Importance and implications. Karimseong symbolizes the fall and rise of Baekje. It has a variety of values. First, historical value. Karimseong is the only castle that has a known date within a Baekje. It also has architecture and military values because we can see through this castle how the Baekje defends the enemy and their architectural prowess. You can spend time with your lover, reflect quietly on the nature beauty, and even deeply touched by the heritage of our ancestors. S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emember this name, the castle of Baekje with a turbulent history and a proud national heritage.
This is Karim-san. Thank you.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이주연 학생이었습니다. 백제 가림성의 구조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고등부 마지막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고 고등학교 이채린 천서연 팀의 위북헌신 군인 본분입니다. Hello, today I'll discuss registering Anjungu's devotion to the nation is a soldier's duty with UNESCO and ending the National Foundation Day controversy. This topic is linked to Korea's historical identity and current debate. By revisiting Anjungu's spirit and achievements, we'll explore how Korea has maintained its legitimacy as an independent nation and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ontroversy, aiming to guide future generations. In 2008, the government proposed August 15, 1948 as National Foundation Day, replacing Liberation Day. This view suggests Korea was founded in 1948, ignoring the 1990 provisional government's legacy, leading to criticism and controversy. Historians refuted this sincere creed. The debate raises questions about Korea's founding date and historical continuity. This shift in narrative also affects how Koreans perceive their struggle for independence and national identity. Advocates include some with pro-Japanese views and right historians. Emphasizing 1948 aims to deny or interpret the 1990 provisional government's legacy, possibly justifying Japan's colonial rule. They also say stronger military ties with Japan, which could undermine Korea's historical identity. Understanding this helps us grasp current debates and preserve our history. Such reinterpretation could influence foreign policy decisions and domestic attitudes toward former colonial powers. The new right reinterprets history, promoting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at glorifies Japanese role as modernization. They try to reflect this in textbook, notably during Park Geun-hye's term, causing significant debate. Such actions raise concerns about historical distortions, emphasizing the need for correct historical understanding and education. The altera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can have long-term impacts on the collective memory of a nation. Historians strongly refute these claims, stating Korea's history begins with the 1990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noted in the Constitution. The 1948 foundation claim contradicts this, making it anti-constitutional and seen as by denying Korea's legitimacy. Deny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ignores our independence struggles and sacrifices. Acknowledg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 essential for honoring those who fought tirelessly for Korea's sovereignty. Anjungu wrote this phrase in 1909 after assassinating Itorbumi, gifting it to his guard Chontoshi, who admired him deeply. Now designated treasure, it means sacrificing for the country is a soldier's duty, symbolizing independence and patriotism. It reflects on noble sacrifice and his dream of an independent nation. His actions were not merely of national significance, but also carried the message imperialism worldwide. Today, the phrase is a slogan in the Korean military, inspiring soldiers with patriotism. It reflects on noble sacrifice. It also reminds citizens of historical pride and shared responsibility for national security. Anjungu's words transcend time, coupling dedication and patriotism spelled to us all. The phrase fosters a sense of unity and purpose among the people, reinforcing national cohesion. His hard action showcased Korea's independence globally. While Korea viewed as just resistance, Japanese right-wing groups labeled him negatively, distorting history. Registering his phrase with UNESCO, it publicized his achievements, countered distortions, and helped gain international support, preserving our rightful history. Registering the phrase with UNESCO recognizes Korea's independence recognizes Korea's historical identity and helping end the Foundation Day controversy. It counters
counters historical distortions by providing a correct narrative and inspires national pride and unity by honoring Anjunga's legacy. This act will serve as a powerful statement against the revision of historical facts for political purposes. Registering Anjunga's phrase with UNESCO solidifies Korea's historical identity and can end the National Foundation Day controversy. It promotes unity and imparts a correct historical perspective to future generations. By doing so, we ensure that the lessons of the past are preserved and learned by those who will shape our future. By strengthening historical education and embracing our spirit, we can foster Korea's ongoing development. Cherishing our history guides us toward the future.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춤을 준비했습니다. Here's our nation, this like blazing flame, dancing foreign colors, still very near. Children dancing sunshine, sunshine history, and our things that carry one book crazy, we will come about, even those that right to stay. 한국고등학교 이채인 청소년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안중근 열사의 위국항신 군인 본분과 최근의 건국 기념일 논란을 연결하여 해설해 주었네요. 이어서 대학부 경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첫 번째 발표, 경희대학교 국원 박예연 학생의 국궁 해설이 있겠습니다. Wow, Gukgung is a fun activity. And it comes with us too. That's interesting. Then shall we learn more about Gukgung? The recent Paris Olympics were a triumphant moment for Korea, especially in archery, where athletes conquered every single tournament, captivating the world's attention. So, what is the secret behind Korea's exceptional skill in archery?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significance of our traditional archery, known as Gukgung, and how it has influenced modern archery in Korea. Korean archery dates back to the Goguryeo period and played a vital role in military training and ceremonies throughout Goguryeo and Joseon dynasties. In the Joseon era, archery wasn't just a martial art, but also a tool for mental discipline. Korean archery dates back to the Goguryeo period and played a vital role in military training. Our success in modern archery stems from this rich tradition. When modern archery was introduced to Korea in the 1960s, its first coaches were actually Gukgung masters. Their knowledge and dedication, supported by the Korea Traditional Archery Association, helped build the foundation for modern archery's growth. This is why there's a saying, in the veins of modern archery
flows the blood of Gukgung. Now, let's briefly look at Gukgung's unique features. Have you ever heard about Gukgung? Of course. The bow called Gukgung is small yet highly elastic. Traditionally, bamboo arrows were used, though modern materials like carbon are now common. Archers also use a thumb ring or gakji to protect their thumb and ensure even force when drawing the bowstring. The target is placed 145 meters away, a challenging distance that requires both skill and focus. One unique technique in Gukgung is 고자채기. This is a technique where archers intentionally tilt the bow forward to prevent the bow from recoiling backward when the arrow is released. This movement comes from the unique structure of the Gukgung bow, where the lower limb is longer than the upper limb, and it helps control the natural flow of force. Today, Gukgung continues as both a recreational activity and a form of self-discipline. Many traditional archery ranges across Korea offer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xperience and practice this cultural legacy. More than just a physical skill, Gukgung is deeply connected to our self-reflection and mental discipline, rooted in Confucian values. In today's fast-paced world, it's inspiring to see how traditions like Gukgung continue to guide us. Gukgung isn't only about hitting a target. It's about focus, perseverance, and staying connected to our roots. We hope this glimpse into our heritage sparks your curiosity to learn more. Thank you for listening to our presentation. 네, 경희대학교 고건 박혜연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가 떠오르네요. 국궁에 대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서영 학생의 경복궁 해설입니다. Hello, welcome to Seoul's Gyeongbokgung tour. So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I'm glad to see you guys. So, since we got the tickets, let's go inside. By the way, I have a quick quiz. So do you know how many gates we passed to reach this place? No. So there were two gates. First, we passed the Gwanghwamun Gate, which was the main gate, and second was Hungnaemun Gate, near the tickets. And lastly, we are in front of the Kunjangmun Gate to reach to the main building called Kunjangjang, similar, which means to dig off the politics. So, why do we have to pass 3 gates to reach the main building? It shows the dignity of the king and also connected the king's area and people's area and also distinguished. So now let's go inside. Oh, but look at the road we're stepping on. Isn't the middle road higher than the left and right? Right. It's because who walked? The king. So, the left was for the military officers who did defense and fortresses, and right was for the civil officers who passed the exam and came and did the civil things. So, let's walk on the middle road as we are the king. Oh, but aren't you curious that there are so many stones near the left and right? This was the ranking stones and each has 12 and 12. So, as I told you, in the right side was for the civil officers and left-right was for the military officers. So, as you can easily notice that the near the king was higher rank. And when I have tell you
some stories. Nowadays, Korea is famous with studying culture. So the parents came and touched that first stone, the level 1, and said, "Oh, please, my kids do like studying well like the first level." And also, I bring a story from the Joseon dynasty. And there was one official who mistakenly stood in the higher level stone. So the people thought he was actually promoted. So they said, "Oh, congratulations." But now that he noticed that, it was a mistake. So he went to the king and said, "Oh, I did wrong." But actually, the king said, "You're qualified to get the high level rank." So he really got promoted. So his mistake turned out to unexpected success. So now let's talk about the main building called Gyeongbokgung, which I told you about digging politics. So, did you watch Korean K-drama called The Moon Embracing the Sun? It is Maedeupjang in Korea, where the famous actor Joseon came out too. So actually, this is the place where the drama was taken. So isn't that glory that we are in the same place that famous actors did their drama? So, yeah. So, what does this building do? There were lots of things. First, king's coronation. And second, reception of the foreign envoys. And lastly, greeting of the servants to the king. So actually, since it's the main building, all the great events were held in here. So I heard a lot of questions that, is that this building really from Joseon dynasty? Actually, it was rebuilt twice. So after the Japanese War called Indian War in 1592 during Joseon Dynasty, and the second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So before we look at the inner side, doesn't it look so curious on the roof? Let's look a little closer. So this is called Japsang in Korean, and since I told you that this is the place for the king and dignity is really important, preventing the evil spirit was really important. So this was the things that prevented evil spirits. And it was influenced by China's story called Seoyugi, and it's the figures of the Sonokong. So we can also realize that, we were influenced by China a lot. So I want you guys to remember the buildings, how many japsang they have in the buildings, because later while we are doing the Gyeongbokgung tour, I will give you another quiz that which building has the most japsang. So when I give you a hint before, it is related to the size of the building. So now let's move on to the inner place of Gyeongbokgung. Thank you. 네, 이화여자대학교 김서영 학생이었습니다. 경복궁 긍정문부터 긍정전까지 차례로 잘 소개해 주셨네요. 대학부 마지막 발표, 경희대학교 김영서 학생과 연세대학교 정혜연 학생이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 are Hyun-jung from Yonsei University and here's Young-seok Kim from Kyunghee University. So it's such a pleasure to stand here, and today our topic will be about Jeju women divers, and we'll especially focus on the culture of Haenyeo and its value of sustainability. On Jeju Island, located at the southernmost tip of Korea and surrounded by the Blue Sea, there exists a unique culture. The lives of female divers, which is also called as Haenyeo or Jeonnyo. Haenyeo culture, which was started hundreds of years ago,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Jeju's history and identity. Haenyeo who have supported their family and protected the community through the action of Bulguksa, which is to harvest seafood underwater, is recognized by their unique vitality and communal spirit. Moreover, they also symbolize the coexistence with nature even in the harsh environment.
Despite perilous ocean conditions, Haenyeo persists in upholding their values, passing down important and meaningful lessons to our modern society. We'll talk about this specifically later, and such value contributed to the Haenyeo culture to be inscribed on UNESCO in 2016. Then how does the Haenyeo culture operate? Regardless of age, the Haenyeo can dive up to 10 meters deep and hold their breath up to 1 minute, even without oxygen tanks, and becomes a bridge between nature and humanity. And when they come out from the ocean, they exhale with a sound known as sunbisori. We can check the sunbisori, sound of sunbisori in this link, but because we're running out of time, we will just move on. But I really recommend you guys to listen to that individually because it's really magnificent and beautiful. So their understanding of the sea is supported by Haenyeo community, which enables them to perform Bulguksa 90 days a year and 7 hours a day. Such Haenyeo community is divided into 3 types, which is Hagun, Chunggun, Sanggun, and this each refers to beginner, intermediate, and expert. Here, experts always support the beginner group to have better performance in Bulguksa. Also, the other important part of Haenyeo culture is that before entering the sea, they offer prayers and perform rituals. For example, like Jamsugut, which is the diving rite, and Seoljusori, and they also chant Haenyeo songs to pray to the goddess, which is the Dragon King's grandmother, for their prosperity and safety in Bulguksa. Okay, then why should we preserve the Haenyeo culture? We found the 3 main values of the Haenyeo cultural heritage, which gives the essential lessons to our modern society. So the first is the coexistence. And although Haenyeo culture was born out of survival, it is really far from selfish. The sea is divided into areas like 학교바당, 이장바당, and 할맹바당, showing how the community prioritized different groups, including the school and the villages and the elderly Haenyeo. And the use of the Jeju dialect term padang brought for the sea seemed to reflect the inclusive nature of the Haenyeo culture. And next is the environmentalism. Haenyeo not only seek the coexistence within the human society, but also strive to maintain a sustainable relationship with the marine ecosystem they harvested. They practice sustainable fishing methods and also periodically remove the seaweed to encourage the better growth. And lastly, the value is challenge. Haenyeo culture is led to the first female-driven social movement in Korea called the Jeju Haenyeo Anti-Japanese Movement, demonstrating their proactive spirit in striving for a better society. So in summary, the values of Haenyeo culture can be encapsulated as a one keyword, sustainability. However, the point is that the number of active Haenyeo are continuing to decline every year. In the 1960s, indeed, learning Bulguksa in Jeju was a natural part of life. Yet, Jeju's economy later underwent a major transformation, resulting in a shrink of Padabat. Notably, over 80% of the active Haenyeo are over 60 years old, and almost all current Haenyeo are over 50, highlighting the severe aging problem. Although Jeju is trying to promote the Jeju culture through museums or a lot of experience programs, it will still be difficult to maintain this culture without our continuous public interest. So the Haenyeo culture is deeply ingrained in our Jeju identity, symbolizing the resilience and also the cooperation that have persisted for centuries, embodying the Korean spirit. In
today's world marked by the hatred and also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we really must strive to preserve these Haenyeo's values and carry on their legacy. Thank you for listening our presentation. 경희대학교 김영사 학생과 연세대학교 정혜원 학생이었습니다. 2016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제주 해녀 문화의 가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휴식 후 우수 콘텐츠 작품 상영이 있겠습니다. 본 대회장 안에서는 음료수를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식사 및 휴식을 취하신 뒤 오후 1시 20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요원님과 봉사요원은 할 말이 있으니까 잠시 대기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식사하러 가셔서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오실 때 음료수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물 같은 경우는 가방에 살짝 넣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사자분과 모니터링 분 식사하러 가셔서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오실 때 음료수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물 같은 경우는 가방에 살짝 넣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사자분과 모니터링 분 식사하러 가셔서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오실 때 음료수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물 같은 경우는 가방에 살짝 넣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사자분과 모니터링 분 식사하러 가셔서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오실 때 음료수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물 같은 경우는 가방에 살짝 넣어서
자, 참가자 여러분들께 전달할게요. 오늘 수상을 하시면 여기서 상장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장은 임시 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받은 데다가 볼펜을 여기서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상을 받을 학교면 학교, 아니면 집 주소면 집 주소를 써주시고 앞에다 반납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소를 쓴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하시면 정식상은 학교나 아니면 집으로 배달시켜 줄게요. 오늘 바로 상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이해하시죠? 지금서부터 2부 콘텐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24년 제16회 전국 국가유산 해설 콘텐츠 대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행사장 밖에 계신 분께서는 행사장 내로 들어와 주시고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부문 우수작 감상 후 콘텐츠 부문 해설 부문 순으로 시상이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부문 응모작 중 우수 콘텐츠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IS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의 김지호, 하동균 학생의 팔만대장경 영상 보겠습니다.
I am Tripitaka Koreana, a being that has lived for hundreds of years. My body, preserved here in the Hall of Worthies, has endured countless trials and transformations. My story begins long ago, in a distant past when I was just an ordinary tree. I was enjoying my peaceful existence as usual, but suddenly a woodcutter appeared and cut me down. I met an artisan strongly claiming that I was a chosen tree to be the Tripitaka Koreana. The artisan kept testing me. Every day, they rolled, shaped, and rolled me again. I was growing peacefully, and it started to feel like I was fighting a war every single day, making me stronger and gradually making me more durable and resilient. Amidst the pain, I found myself growing tougher, finally allowing me to become the cultural heritage of Korea, or Tripitaka Koreana. However, I didn't know that I would face a bigger trial. My existence has not been without peril. Run! Faster! Faster! Get it! I have faced crises that threatened me, and I faced destruction. The Japanese invasion brought fire and devastation to the land. Heian Temple was under siege, and my wooden blocks were at great risk of destruction. But the monks and the people of Joseon did not waver. They hired me, protected me, and they ensured that I would survive yet another war. Where is Tripitaka Koreana? Look at that. Again, I faced destruction in 1597 during the Jeongyu War. Fire was my greatest enemy. Flames came dangerously close to me. But again, the monks of Heian Temple and the surrounding villagers rallied together and saved me again. During the Korean War, Heian Temple was nearly destroyed. As guerrilla fighters hid in the mountains, temples became targets. But one man, Kim Yong-hwan, knew the value of these sacred texts. Instead of bombing, he orders his troops to circle above and fire warning shots. A moment of wisdom preserved centuries of history. It's such a big pleasure that Tripitaka Koreana didn't get demolished. Yeah, I agree. Tripitaka Koreana is such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of South Korea. I agree too. Throughout history, I have faced countless threats, invading armies, natural disasters, and even war. Yet, time and again, I've been saved by the dedication of countless individuals. Today, scholars and preservationists continue this legacy, ensuring that I remain not just a relic of the past, but a living symbol of knowledge, culture, and resilience. I am an enduring treasure, protected by the hands of many.时会遇到千日租街地接街贴，该阶梯的左边是旧时中国的痕迹，右边则充满了日本的影迹。阶梯的尽头连接着广阔的自由公园，位于阴峰山脚下。从自由公园顺着台阶走下来时，会遇到一座充满异国风情的高级建筑。
就是我们今天要介绍的近代建筑基务浦俱乐部。俱乐部一词来源于英语 club 的日语发音，指的是用于社交的场所。基务浦俱乐部于123年前建成，曾是大韩帝国时期外国人的社交场所，比首尔的正东俱乐部早建3年，可以说是我国最早的俱乐部。基务浦俱乐部是一座覆盖着铁皮屋顶的2层砖结构建筑，由俄罗斯建筑师萨巴坚设计。1900年6月22日，美国的公使艾伦的夫人用银钥匙打开了大门，俱乐部正式华丽开关。内部设有酒吧和社交室、图书室以及台球桌，外部设有网球场。这些豪华设施是当时的韩国人难以想象的。当时基务浦俱乐部每半个月举办一次盛大舞会，来韩国的外国要人都聚集在此，交流信息并增进友谊。1895年的地图显示，仁川港周围的地区都标记为基务浦。从铁路博物馆保存的早期车票上也能看到，仁川的英文名称是千木浦，这表明当时的外国人将仁川称为基务浦。对于外国人而言，基务浦是指仁川港地区的广泛区域，因此他们将其社交场所称为基务浦俱乐部。基务浦俱乐部是大韩帝国时期为西方进行文化交流的重要场所，不能仅仅把它看作是一座以国方情的建筑物。该建筑象征着大韩帝国直接接受与西方进行文化交流的重要意志，其时代的历史和文化价值值得重心评估。基务浦俱乐部不仅是一座独特风格的建筑物，而是大韩帝国试图与国际社会沟通的象征性意义所在。通过它，可以重新审视当时的外交和文化努力。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달아나 사적제 153호 언야극성에 붉은 스프레이로 덕지덕지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는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1시 55분 완전히 주저앉고 맙니다. 중국 만리장성의 훼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콜로세움에서도 지난 6월 관광객이 대놓고 방문 흔적을 남기는 낙서를 해 전 세계에 공분을 샀습니다. 景福宫围墙毁损事件，在景福宫迎桥门墙壁上多次用喷漆毁损的事件。崇礼门火灾事件，在2008年2月10日国道1号崇礼门被纵火焚烧毁。之外，我国国家遗产还以大大小小的毁损而饱受煎熬。但这个并不仅仅发生在我国，中国长城涂鸦事件、意大利原血入境驻藏涂鸦事件等，世
界各地的文物毁损事件仍在继续发生。像这样破坏、毁损文化遗产、艺术、公共设施、自然景观等的行为被称为反打主义。这源于5世纪初期列罗马掠夺前破坏艺术品的叛逆族。当法国革命时期破坏基督教教会建筑、艺术品的群众行为被誉为反打主，首次使用了反打主义一词。历史上叛逆主义频繁发生，最近的反打主义遗传的政治信息或建厂商业宣传为用的肆意妄为。破坏文化遗产的原因是艺术作品和文化遗产的价值没有得到充分的共享。文化遗产是祖先们遗留下来的历史，它是需要保护的对象，是需要珍惜和保护的我们的资产。文物是历史的一部分。我们作为生活在历史潮流的一员，让我们也好好守护并传承下来的历史，为我的子孙留下来灿烂的遗产。오늘 보신 콘텐츠 외에도 본선에서 입상한 콘텐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2024년 전국 학생 국가유산 해설 콘텐츠 대회를 검색해주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이참 심사위원께서 오늘 대회에 대한 심사 총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먹었어요? 아까는 인사로 밥 먹었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발표 보면서 감회가 좀 달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1978년에 왔어요. 한국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인데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외국인 한국말 웅변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1년 반도 안 되고 1년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거기 나가서 7분 스피치를 한글로 이제 제가 그때는 한국말 이제 1년 좀 더 돼서 배운 수준이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뭘 작성하고 그때 제목은 한국은 희망의 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말로 다 그 멋진 말로 꾸며서 제가 7분 수치 외워가지고 그 외운 내용을 발표하니까 대통령상 받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7분 그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야, 이 사람 한국말 너무 잘한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한국말 잘한다고 믿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한국말 어느 다른 외국인보다 빨리 배웠던 것이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잘하는 척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자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나더라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언어 구상력이 좋았어요. 그 영어 발음도 대부분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외우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겠죠. 그렇죠? 외워서 그러면 이제 일부는 좀 떨리면서 외운 것도 좀 잊어버렸다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 이제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발표했을 때 그때 그 교육 효과 제일 좋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영어 배운다고. 오늘은 여러분들 상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발표력 발전,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전, 이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상 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내가 그때 지금 거의 50년 전이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수줍어하고 뭐 이렇게 발표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막 그냥 자신 있게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패션에도 신경 쓰고 뭐 저기 그 애크로바틱스 하고 그 참 한국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세계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 제일 그 흥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죠? 신명 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문화는 내가 이제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늘 말합니다. 그 기, 흥, 정. 기는 뭐냐면 원천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치치 않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그 노력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치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했다는 것은 기가 찼다는 얘기지. 기가 있다. 기 에너지 있어요. 와우, 에너지 있어요. 그 다음에 흥이라는 것은 신명난 에너지. 그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춤도 추고 뭐 같이 노래하고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죠. 그죠? 놀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놀아. 이제 PC방에 갈 때 보통 사람들은 외국에 보면은 이렇게 그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들이 한 2시간 하면 지쳐버려. 이제 우리 한국 애들은 밤새도록 한다고. 그죠? 흥이 나니까, 신명 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이라는 에너지, 그것은 감성적인 에너지. 우리가 뭐 잘 감동되고 눈물도 많고,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시청률 나오려면은 1회당 한 번이라도 그 눈물 장면에 나와야지 시청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놈의 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퀄리티, 상당한 강점이에요. 이런 한국 문화의 그런 강점들,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스스로도 그 파악하고 스스로도 느끼고 그것을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만 있으면은 엄청난 그런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그 AI나 뭐 JetGPT 이런 시대에는 앞으로는 지식 경로의 시대 아니잖아요. 지식은 이제 AI 우리보다 지식이 많아요. 그렇죠? 뭘 어디 정보 얻으려면은 뭐 핸드폰 뜯으면 1초 만에 뭐 2초 만에 정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 외우고 뭘 시험을 잘 치고 이런 거는 경쟁력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경쟁력이 뭐냐면 감성적인 어떤 에너지, 그 창의력,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cultural communication. 여러분들 오늘은 발표했던 것은 다 cultural communication이죠. 어떤 문화의 그 속에 있는 그런 깊은 어떤 그 정신 문화의 그 흐름, 그것을 그 어떤 숫자 뭐 몇 년에 어떻게 뭐 했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정신 문화의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흐름을 우리 이어가면서 우리의 경쟁력, 국가유산이라는 것은 나의 유산이 될 수 있죠. 나의 유산되고 나의 그 경쟁력이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의 새 시대에 리더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리더 될 자신감 있어요? 리더 되려면은 일단은 우리의 유산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한국 문화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길게 말하면 재미없잖아. 길게 해도 돼? 우리 문화의 그 가장 내가 볼 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비빔밥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수많은 요소들 섞어서 한국적인 입맛만 놓으면은 재미있는 맛이 나와요. 그렇죠? 비빔밥은 사실은 수많은 재료 들어가면서 고추장 하나만 넣으면은 한국적인 맛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K-팝은 사실 한국 문화보다도 세계적인 그런 모든 뭐 힙합하고 팝하고 뭐 락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사물놀이 뭐 아까 그 많은 그 저기 사물놀이 같은 그 나왔잖아요. 그런 거 요소들 다 섞어서 하는 것이 K-팝이죠. 신명 나는 그 흥이 나는 그런 것들이 거기도 감성적인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와우 이런 에너지가 기흥정 에너지 다 들어있는 것이 K-팝인데 섞어 놓는 거죠. 섞어지게.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이렇게 많은 요소들 그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인정해주면서 그 가치를 다 인정해주면서 존중하면서 그 섞어서 새로운 거 만드는 건 한국 문화의 그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산 그거예요. 그런 것을 새로운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애력이 우리한테 그 문화적으로 DNA 속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하면은 우리 문화 속에 그 스토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근데 그 스토리들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게 보다도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그 안에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영성, 그 안에 있는 정신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이제 세계인들한테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와 같은 그런 발표하는 것 통해서 한번 실천해봤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도 조금 말하면은 오늘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더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요. 그러면은 천천히 말하는 거 훨씬 나아요. 아까 어떤 발표자들은 너무 빨리 말하니까 알아듣기 어려워요. 한국 사람 물론 알아듣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떤 그 우리 참가자 중에 너무 빨리 말하니까 한국 사람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고 외국인들도 알아듣기 어려워요. 사실은. 천천히 말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런 짧은 발표 있잖아. 5분 안에. 5분 안에 말하려면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포인트만 말하는 것이 less is more. 보다 적게 말하는 것은 보다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전부 다 너무 잘했어요. 그 오늘 상 주는 뭐 몇 명 상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들 줄 수는 없으니까 몇 명만 상 주겠지만은 상을 안 받는 사람은 저기 너무 기분 나쁘지 말고 오늘 참가했다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국제적인 인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참 심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시상은 특별상,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교육감상, 국가유산청장상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오니 수상자 및 관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후 바로 기념 촬영이 진행되오니 수상자께서는 촬영을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콘텐츠 부문부터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장재천 심사위원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특별상 곽상원 국회의원상입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성초등학교 김융, 예원초등학교 배민주, 금강초등학교 최서한팀, 목포 오감중학교 권혁진 이재호팀, KS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백재은 한민수팀, KS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신유한 안성우 윤재민팀, KS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윤수민 이연수 정윤선팀, 국립공주대학교 이루지. 축하합니다. 7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콘텐츠 김융 서울도성초등학교 김융 나와주세요. 상장 콘텐츠 부문 특별상 서울도성초등학교 김융.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국회의원 곽상업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원초등학교 배민주, 금강초등학교 최서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원초등학교 배민주, 금강초등학교 최서한 내용은 같습니다. 목포 옹암중학교 권혁진 이재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KIS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백채훈 한민수 내용은 같습니다. KIS 한국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신유한, 안상우, 윤재민. 내용을 갖습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윤수민, 이연수, 정윤선.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정재천 심사위원님과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상 박홍근 국회의원상입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명지초등학교 김재영, 사직초등학교 이서진 팀, 인천 용현 여자중학교 최희수, KS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김리에, 배수빈, 안정현 팀, 여명중학교 김윤수, 사직중학교 김민준, 차우빈 팀, KS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안채원, 엄윤우, 조민서 팀, 고려대학교 강서하 김현주 팀, 고려대학교 박규리, 이서연 팀. 축하합니다. 8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유정희 원장님께서 대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서울 명지초등학교 김재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콘텐츠 부문 특별상 서울 명지초등학교 김재영.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유정희 원장 드립니다.
인천 용현여자중학교 최희수 앞으로 나왔어요. 콘텐츠 특별상 인천여자중학교 최희수 이하 동문입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김리에, 배수빈, 안정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특별상 김리에, 배수빈, 안정현 이하 동문입니다. 여명중학교 김윤수, 서직중학교 김민준, 서직중학교 차우빈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특별상 김윤수, 김민준, 차우빈 이하 동문입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엄윤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특별상 엄윤우 이하 동문입니다. 고려대학교 강서하 김현주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특별상 강서하 김현주 이하 동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박규리, 이서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특별상 박규리, 이서현 이하 동문입니다.
시상에 수고해주신 유정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수상인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솔샘 초등학교 박주미, 사직 여자중학교 김도경, 김서희팀, 인천 논현고등학교 배서연, 울산과학기술원 안다혜, 경기대학교 황유빈팀 축하합니다. 호명한 4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박주미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콘텐츠 부문 우수상 솔샘 초등학교 박주미.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 유정희. 사직여자중학교 김도경, 김서희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우수상 김도경, 김소희 이하 동문입니다. 인천 논현고등학교 배서연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우수상 배서연 이하 동문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안다혜, 경기대학교 황유빈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수상, 안다의 황유빈, 이하 동문입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수상신에는 상장과 상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수상자들은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상인 한국청소년단체 협의 회장상 시장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정초등학교 김사랑, 인천 해원중학교 도하윤, 이화 여자고등학교 김지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채윤 축하합니다. 호명한 네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심사위원 오춘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서울 서정초등학교 김사랑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서울 서정초등학교 김사랑.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 회장상 고영등. 인천 해원중학교 도하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도하윤 이하 동문입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김지안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김지안, 이하 동문입니다. 전통문화대학교 한채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한채윤, 이하 동문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상장과 상금 20만 원이 주어집니다. 수상자들은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대상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인천 사리울중학교 배서진,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서진 학생은 반달리즘을 주제로 국가유산이 훼손된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며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어 국가유산의 이해도와 창의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장 콘텐츠 부문 대상 인천 사리울중학교 배서진.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대상 인천시교육 감성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인천 동상중학교 임승택,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택 학생은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유산인 재물 포구락부를 충분한 시각자료와 함께 소개해 주었는데요. 특히 국가유산의 이해도와 외국어 표현 능력, 전달력 항목에서 고득점을 했다고 합니다.
부문 대상 인천동산중학교 임승택.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국가유산 청장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KS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김지호 하동균 팀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학생과 하동균 학생은 팔만대장경에 얽힌 역사를 팔만대장경의 시점으로 독특하게 연출하였는데요. 문화유산 이해 정도, 외국어 표현 능력, 창의성, 전달력 4개 항목에서 모두 고득점을 했다고 합니다. 상장 콘텐츠 부문 대상 KS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김지호 하동균.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금부터 해설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특별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교육연합신문 김병선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특별상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릉초등학교 오현우, 용강중학교 강윤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이주현. 영어 해설 부문 특별상 삼릉초등학교 오현우.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국회의원 박홍은.
여자중학교 강윤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부문 특별상 용강중학교 강윤하 이하 동문입니다. 이추월 외국어 고등학교 이주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부문 특별상 미추월 외국어 고등학교 이주현 이하 동문입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수상자들은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상 곽상원 국회의원상입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여자중학교 박주은 장예원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김빅토리아 자나팀, 이화여자대학교 김서영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장재천 심사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사직여자중학교 박주은 장예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영어 해설부문 특별상 사직여자중학교 박주은 장예원.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국회의원 곽상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김빅토리아 자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부문 특별상 김빅토리아 자나 이하 동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서영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부문 특별상 김서영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수상인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영산초등학교 김준엽, 사직 여자중학교 김예서 현지원팀, 안곡고등학교 이채린, 백신고등학교 천서연팀, 경희대학교 고건 박예현. 목포 영산초등학교 김준엽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상장 영어 해설 부문 우수상 목포 영산초등학교 김준엽.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 유정희. 사직여자중학교 김예서 현지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 부문 우수상 김예서 현지원 이하 동문입니다. 고등학교 이채린, 백신고등학교 천서연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 부문 우수상 이채린, 천서연 이하 동문입니다. 경희대학교 고건 박예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 부문 우수상 고건 박예현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은 선종복 심사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 한국청소년단체협의 회장상입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진포초등학교 황아인, 용인 한빛중학교 신효린, 백맨학교 김윤진, 경희대학교 김영서, 연세대학교 정혜원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진포초등학교 황아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부문 최우수상 황아인.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고명진. 중학교 신효린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부문 최우수상 신효린 이하 동문입니다. 백맨학교 김윤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설부문 최우수상 김윤진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수잔 삼스탁 심사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상 서울시 교육감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신중초등학교 김백민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초등학교 김백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영어 해설 부문 대상 신중초등학교 김백민.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다음으로 대상 국가유산 청정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원촌초등학교 여하민, 대곡초등학교 홍지한 팀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촌초등학교 여하민, 대곡초등학교 홍지안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영어 해설 부문 대상 원초등학교 여하민, 대곡초등학교 홍지안.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 국가유산 정장 최응천. 다음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 김시은, 이채은 팀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심국제중학교 김시은, 이채은 팀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영어 해설 부문 대상 청심국제중학교 김시은, 이채은.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 국가유산 정장 최응천. 국가유산 청정상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재희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재희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영어 해설 부문 대상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재희.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 국가유산 정장 최응천. 대회에 특별히 추가된 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주니어사관연맹 JROTC 박진서 이사장께서 이번 대회 최고 득점자인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재희 학생을 위해 따로 특별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상을 위해 JROTC 박이승 자문위원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 있습니다. 김병선 분께서 대신 수상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장 영어 해설 부문 특별상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재희. 위 학생은 국가유산 활용과 국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최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 JROTC 이사장 박진서. 수상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팀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및 심사위원께서는 무대 앞쪽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16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 콘텐츠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약간 옆으로 숙게요. 자, 옆으로. 자, 됐나요? 근데 지금 도움 받으셔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여기 쓰세요. 제가 아니. 자, 웃으세요. 김치회. 다시. 하나, 둘, 셋. 끝나고 들어가세요. 한번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